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아파트 청약제도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후에 당첨이 돼도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소형주택이랑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의 그 범위랑 적용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형주택이라는 것은 전용면적 20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대략 한 6평 정도 되는 주택을 소형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택을 딱 한 채만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 소형주택에 대한 기준에서는 금액 제한은 없기 때문에 전용면적 기준에만 해당되면 그 금액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소형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개념의 소형 저가주택은 면적 기준이랑 금액 기준이 있는데, 전용 면적은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이고 딱 한 채만 소유해서 그 세대에 속한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 세대원 중에 딱 한 채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금액 기준 같은 경우는 수도권인 경우는 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해당주택을 소형 저가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형주택과 소형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고 유주택으로 또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에서 다 같이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반면에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 분양인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데, 이 특별분양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무주택 세대원과 무주택 세대주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특별공급 중에 노부모 부양이랑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야만 청약이 가능하고, 반면에 기관추천이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원이 청약이 가능하고 그 구성원 중 1인이 청약을 하면 됩니다. 특별비단 중에 노부모 부양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을 할 땐 무주택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모집공고에 항상 명시가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것은 다음에 해당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주택공급 신청자, 두 번째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세 번째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주택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 배우자와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나열되어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범위를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분양에서 청약 자격 요건인데,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이나 주택 청약저축 같은 경우 기관 추천과 다자녀 가구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가입 후에 6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하고, 반면에 노부모 부양이랑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가입 후에 24개월 경과돼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에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돼야 되는데, 특별분양 같은 경우는 24개월 경과 규정이랑 6개월 경과 규정이 있다는 걸 청약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세대가 이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 인정을 어떤 식으로 해주냐가 이 부분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이제 소유한 경우엔 일반 분양이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반면에 노부모 이제 특별공급이나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를 해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에 주택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나 세 채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이 소형주택과 소형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딱 한 채만 이제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으로 지금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비교해서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하나의 주택만 해당되느냐, 2주택, 3주택 같은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헷갈립니다. 근데 60세 이상 이제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해서 이렇게 무주택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수랑 상관없이 무주택을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청약하는 본인이 무주택이면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 소유 시에 일반 분양 같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규정이랑 잘못하면 이 부분이랑 헷갈려서 부적격 사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일반 공급을 할 때 가점제 계산에서 부양가족을 이제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되냐예요.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 분양 같은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반면에 이제 가점제를 계산할 때 부양가족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세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점제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서 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부모가 소유한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일 경우에는 부양가족세에 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청약하실 때 케이스별로 잘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약에 임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하실 때 그 청약할 아파트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게 되면 그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은 것을 체크를 하셔야만 청약 당첨 후에 황당하게 부적격 처리가 되는 그런 사례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